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잇따른 묻지마 흉기 난동으로 인해 전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세계 잼버리 대회의 운영 미숙까지 겹치면서 여야의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잠시 뉴스토론에서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정치권의 해법을 모색해 봅니다. 뉴스보다 맛집에서는 도심 한복판의 축제죠. 한여름밤에 펼쳐지고 있는 대전 영시축제의 진정한 맛과 멋을 소개해드립니다. 뉴스 크리에이터 시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뉴스 크리에이터 시선 첫 순서는 뉴스를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는 취재 현장의 기록, 취재기자의 솔과말입니다. 보도국 김철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자, 지난주 교육 현장에서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소식을 듣고 다들 놀라셨을 텐데 오늘의 솔과말 그 뉴스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예, 우리 사회에 과연 안전한 곳이 남아있을지 의문입니다. 방학을 마치고 개학한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옛 제자가 학교를 찾아가 선생님을 수차례 찌른 겁니다. 관련 뉴스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대전의 한 고등학교 옆 주택가. 흰 반팔티를 입고 가방을 맨 남성이 골목길을 빠르게 뛰어갑니다. 이어서 구급차와 경찰차가 학교로 들어옵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20대 남성 A씨가 40대 교사를 흉기로 찌른 뒤 달아난 겁니다. A씨는 범행 2시간 10여 분 뒤 범행 장소로부터 7에서 8km 떨어진 대전 중구 유천동 자신의 집 근처 도로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 4일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고등학교 정문을 통해 들어가 40대 교사를 흉기로 찌른 뒤 달아난 20대 A씨. 이 사건 이후 대전시 교육청이 외부인이 학교를 방문할 경우 전화번호를 포함한 관리대장 작성 여부를 확인하고 방문증을 받아야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출입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앞으로 2주 동안 대전 지역 모든 학교를 점검한 뒤 외부인이 교직원을 만나려면 사전 예약제를 통하는 등 제도 보완도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교육청의 대책이 뒤늦은 데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선 자원봉사자 위주의 배움터 지킴이만 배치되어 있는 데다 등하교 교통지도와 순찰 등을 병행하고 있어 외부인 출입 통제에 한계가 있습니다. 교육계에선 전문적인 보안 인력이 필요하다며 학교 전담 경찰제 도입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학교 안에서 저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참 기가 막힐 노릇인데요. 저 선생님과 또 이 20대 남성 또 추가 취재된 부분이 있습니까? 제자란 얘기가 나오던데. 예, 맞습니다. 예. 이게 사실 이 사건이 그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벌어진 학교 내 흉기 난동 이란 사건 때문에 그 사건 초기부터 관련된 소문들이 무성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는 잘못된 정보들이 나가기도 했는데 현재는 이제 이 사실관계들이 수사를 통해서 일부 좀 정리가 됐는데요. 먼저 말씀해 주신 대로 20대 피의자와 피해 선생님은 사제관계가 맞습니다. 이 사건이 벌어졌었던 학교의 졸업생은 아니었는데 지난 2011년부터 13년까지 대전 서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함께 있었던 시간이 겹쳤습니다. 다만 담임 선생님은 아니었고요. 네, 교과목 선생님으로서 둘이 만난 기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기사화된 내용을 보면은 이 목격자 얘기로 선생님이 미안하다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좀 논란이 됐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예, 이는 잘못된 내용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사건 초기 피해자가 내가 잘못했다라고 목격자가 말했다고 경찰이 언론에 설명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날 오후쯤 경찰에서 잘못된 내용이 있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있다면서 정정 요청을 해왔습니다. 이게 경찰 쪽에서 최근 신림역과 서현역 흉기 난동처럼 이 불특정 다수를 향한 이런 테러들이 아니라 면식범에 의한 범죄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저런 내용들을 설명해 주다가 이 중에서 부정확한 내용이 일부 있었던 겁니다. 이 사실은 이 사건 자체가 마치 가해자와 피해자가 원한 관계가 있었던 것처럼 이게 비춰질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인데요. 현재 당시 다른 선생님들이나 또 피의자의 어머니들을 조사해 봤었을 때 이런 진술들은 망상에 의한 진술들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왜 이렇게
찌른 겁니까? 이 제자가? 지금 제자는 경찰 예. 수사 과정에서 이제 학창 시절에 안 좋은 기억이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지금 피해자께서는 아직 조사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경찰이 다각면으로 지금 조사를 했는데 지금 현재는 그 피의자의 진술이 지금 잘못된 망상에 의한 진술로 확인이 돼가지고 정확한 동기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과거 이 조현병을 그 진단받은 전력이 있고 또 이를 치료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정신질환의 연장선에서 범행이 벌어진 게 아닌가 지금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미안하다는 말이 처음에 기사화가 되니까 마치 선생님께서 뭔가 이 학생한테 잘못한 게 있지 않느냐 이렇게 오해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선생님 상태는 어떻습니까? 이게 사건 당시에 얼굴과 복부 등에 7차례 칼에 찔렸습니다. 당시에는 의식조차 없는 채 응급실로 긴급히 후송됐는데요. 현재는 다행히 의식은 회복해서 중환자실에서 지금 회복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다만 아직 경찰 조사를 비롯해서요. 일상생활은 불가능한 정도이기 때문에 좀 더 오랜 시간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교문에서부터 교무실까지 들어가는데 제지가 없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교문 그 지킴이가 있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교문에 배움터 지킴이라고 하는 그런 학교 출입 등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날 이 범행이 벌어졌던 학교에서도 정문에 이 배움터 지킴이 분들이 계셨는데요. 심지어 범인과 배움터 지킴이가 마주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학교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건요. 이게 개학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교복을 미처 못 입고 지각한 학생인 줄 알고 그대로 들여보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뭐 교육당국도 강화를 하겠다고 하는데 보면은 이제 교문에 그 배움터 지킴이 분들이 계시다고 하지만 경비실이 비어 있는 경우도 종종 많거든요. 제가 실제로 가보면은. 예, 맞습니다. 네. 사실 대부분의 학교에서 배움터 지킴이 분들 계신데 이제 혼자서 근무하신 경우가 많다 보니까 순찰 등을 가면은 이 배움터 지킴이 즉 정문을 지키는 경우는 지금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또 사실 이 사건 자체 방향이 배움터 지킴이가 왜 학교를 못 지켰느냐라고 가는 거는 좀 적절치 않은 것 중 하나가 이분들이 최저시급도 안 되는 그런 사실상의 그 자원봉사의 개념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 또 학교 출입만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뭐 교통지도, 순찰 등을 혼자서 병행하고 있다 보니까 이 외부인들의 출입에 대한 것들을 온전히 관리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외부인이 소지한 물건에 대해서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없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학교를 못 지킨 것을 묻는 거는 다소 과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저희가 올해도 몇 차례 단독 보도를 통해서 보도한 적이 있는데 이제 뭐 여자 교장 선생님들만을 노리고 초등학교를 찾아가 금품을 빼앗은 50대 출소자의 이야기부터 교내 주차장에 사제폭탄이 설치된 차량이 무단으로 들어간 사건까지 이 교내 출입 문제가 지적된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보다 이런 시스템적인 부분들이 보완이 돼야 될 텐데 학교 안전에 이런 배움터 지킴이의 숫자가 부족한 건 아닌지 아니면 다른 대체할 수 있는 보완 시스템은 없는지 교육 당국의 그런 대처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경비실에 이제 계셔가지고 나이 지긋하신 분들이 뭐 지각생들 혼내고 뭐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막 얘기 들어보니까 이 지금 배움터 지킴이 분들한테 책임을 물을 사안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근데 이제 피습 현장에 함께 있었던 동료 교사도 있었을 거고 학생들도 있었을 텐데 트라우마가 꽤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좀 치료가 되고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사건이 벌어진 장소가 교무실이었습니다. 이 동료 교사가 수차례 흉기에 찔리는 모습을 직접 목격한 교사들도 여럿 있었는데요. 이제 자신의 일터에서 벌어진 이 범행 장면에 대한 그 충격과 트라우마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대전시 교육청도 이에 대해서 심리 검사와 치료를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근데 이 과정에서도 논란이 있습니다. 사건 당일 범행 현장을 목격한 교사들에게 실시한 지원이 아로마 향기를 맡게 한 뒤 뭐 호흡법을 알려주는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언론에 나온 일부 교사들의 진술에 따르면은 개별 상담 치료는 없었고 이런 아로마 치료만 있었다고 해요. 이 과정에서 뭐 이 아로마는 비싼 거라는 등 그런 부적절한 언행도 있었다고 하고요. 이런 과정에서 이제 당시 현장을 목격했었던 그런 교사들이 이런 반발하는 그런 논란도 있었습니다.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잘 해결됐으면 좋겠고요. 자, 이번 주에 이제 아주 가슴 졸였던 태풍 카눈.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지역 피해가 좀 있습니까? 다행히 중대한 인명 피해나 큰 사고는 없었지만요. 네. 하루 사이 200mm 넘는 물폭탄과 초속 30m 내외의 강한 바람으로 인해서 크고 작은 피해가 많았습니다. 지역 곳곳이 물에 잠기고 쓰러졌습니다. 먼저 부여에선요. 도로가의 나무가 쓰러지면서 우산을 쓰고 가던 30대 여성을 덮쳤고 이 여성이 허리를 다쳐 병원에 옮겨지기도 했습니다. 대전에서도 전신주가 넘어지고 또 연립주택이 담벼락이 무너진 등 사건 사고 잇따르는데요. 하루 동안 소방에 접수된 피해 신고만 200건이 넘습니다. 여기에 태풍이 지나간 뒤에도 과수원의 낙과 피해라든지 이런 추가 조사도 진행될 예정이어서요.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네. 일부에서는 저희가 이제 태풍 보도를 하면서 뭐 생각보다는 피해가 크지 않다. 태풍이 생각보다는 뭐 그렇게 좀 미미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긴 해요. 예. 그런데 사실 태풍 피해를 직접 당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참 그런 얘기 들으면 속상하거든요. 맞습니다. 낙과 피해라든지 이런 피해. 예. 근데 한편에서는 또 이동 경로를 그나마 또 잘 예측해서 생각했던 것만큼보다는 좀 그래서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았냐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결과론적으로 태풍 카눈의 경로가요. 이게 처음엔 청주를 지나 천안 지역을 관통하면서 이 충청권에 이런 우려가 컸었었는데 이런 예상보다 우측으로 조금 이동하면서 충청권의 피해가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한국 기상청이 그 태풍이 북상했던 당일까지도 미국, 일본 기상청의 예측과 조금 달랐습니다. 일본과 미국의 경우는요.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에 좀 더 치우쳐서 북상할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 사실 이대로라고 한다면은 태풍의 바람이 강한 태풍 중심부의 강한 바람의 직격탄에 맞게 되고 특히나 대전, 세종, 천안 같은 지역에서는 태풍의 위험 반원에 처할 수가 있던 상황이었었는데 다행히도 한국 기상청이 예보대로 좀 더 동쪽으로 치우친 대로 북상을 하면서 충청권의 피해가 그나마 적을 수 있었습니다. 네. 일본 예보도 봤는데 일본은 더 서쪽으로 예, 예보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보다는 훨씬 정확했습니다. 정확한 거예요. 그죠? 네. 참 저희가 올해 장마 피해가 컸지 않아요? 예. 극한호우. 굉장히 극한호우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는데 앞으로도 이런 폭염, 폭우, 또 태풍 이 대비 잘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사실 이번 네. 6호 태풍 카눈에 대해서 다시 언급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애초에 이 녀석이 한국에 올 거라고 또 오래 살아 있을 거라고 예상한 사람 없었거든요. 아, 그래요? 제 주위에도 8월 초에 일본 오키나와로 이제 휴가 가신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 카눈 태풍을 열흘 사이에 오키나와에서 한 번, 또 한국에서 한 번, 총 2번 경험하신 분들이 계세요. 아. 원래는 중국으로 갈 거라 예상이 됐는데 두 차례 방향을 급선회하면서 일본과 한국 양쪽에 피해를 줬고 또 이 과정에서 따뜻해진 바닷물에서 그런 수증기를 받아가지고 규모가 오래오래 유지될 수 있었는데 올해 전 세계 해수면 온도가 역대 최고급입니다. 이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태풍의 형성이 그 경로라든지 지속 시간을 지금 장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런 극한호우라는 개념도 이제 나오고 있죠. 이제 1시간에 100mm 넘는 강수가 쏟아지고 또 뭐 나흘 동안에 1년 강수량의 절반 넘게 오는 등 이런 짧고 굵게 퍼붓는 강수가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관계 기관뿐 아니라요. 일반 모든 국민들도 이런 이상기후에 따른 변화된 기후를 인지하고 대비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기후 이상기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철진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